아침에 그 밴드가 해 뜨고 있고 다른 그거는 팔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기 다 그렇게 해. 고성이에는 기름가자미 고기로 안 치거든. 버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배는 다 수고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어업을 하시는 분 가정에 대학생이나 좀 유통에 좀 눈이 트인 식구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컨셉도 받아야겠지만 유통하는 부분이 요즘에는 시장에 앉아갖고 싸게 팝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주변에 이렇게 알려서 그 짧은 시간에 와서 빨리, 왜냐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하고 곧 시들해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밴드 같은데 또는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모할 수 있도록 해주죠. 요즘엔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아이스박스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 밴드 예를 들어서 내 밴드 이름 1000명이나 만 명이 있어. 그러면 줄가자미 오늘 해. 그러면 첫 박스 딱 예약이 들어오면 아침에 들어오면 그걸 축배해서 먹는 거 그날. 네. 그럼 요즘에 휴대폰이 가능하니까 벌써 잡으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좋아하는 걸 알죠. 많이 잡혔는데 이거 좀 많이 잡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면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 집에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걸 가지고 요즘 당근에도 많이 해요. 1kg 얼마에 판다. 단품계 뭐 그래서 다른 하나. 우리 과가 만약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유통이나 팔로 쪽을 뚫고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분들은 캐릭터 작업. 앱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하게 되면 이제 현금 결제 같은 거라든지 선적수 몇 명이라면 그 선적수 넘으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것들을 원활하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요 지역에는 필요하거든요. 그것들이 금융이랑 잘 엮여서 예를 들어서 토스뱅크가 수산부로부터 돈을 받았어. 100%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잡은 거 딜리버리는 다 공짜인 거야. 토스뱅크에 계산하면. 오빠 그대로 남는 것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어부들도 좋고 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보면은 수협이 판하게 되면 수협에서 도매 수협에서 하시는 분이 중도매 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또 도매 넘기고 이제 그 다음에 판매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유통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지금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것처럼 밴드에다가 맞바로 자녀가 연락이 가는 거는 바로 현찰로 바로바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례 들어와야 나가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은 예, 그게 전부가 되면 세금이 뭐 그렇죠. 부과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소규모의 경우에 그것도 허용되는 게 감히 그 영세 상인일 경우에 얼마까지 하는 또 정부의 그 부분이 있거든요. 수산물은 부과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부가세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별 특별 해가지고 부분들이 있고 또 농업하고 수산업에 대해서는 또 이제 특별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30억이 넘어가면 관리 나오고. 30억이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가능성 우리 주머니처럼 소규모이면서 이렇게 뭐 수산물 유통이든 조그마한 배를 갖고 있든 간에 여기에는 요즘에 어떤 유통망, 인터넷 유통망이 밴드를 통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서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잡아와도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 왕창 넘겨버리고 또는 횟집에 몽땅 넘겨버리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집안에 따님이든 아니면 조금 아들이든 누구든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 집 것도 그렇고 옆에 집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그렇게 판매만 해주고 유통만 해줄 수 있으면 괜찮죠. 조그만 한가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업하고 농업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면 예, 수협이랑 농업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 농업 쪽에는 밭대기가 있거든요. 예. 어업 쪽에도 이런 밭대기 같은 안 돼. 것들이 아예 성립 자체가 이것이 아, 내가 얼마 지금 올해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밭은 심어놓으면 예상이 되잖아요. 네. 몇 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 거다. 바다에는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 자체는 그럼 예상이 안 돼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예, 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러면 스마트 어업은 어디까지? 양식 같은 아쿠아포닉스가 어업이야. 아쿠아포닉스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수경 재배를 예, 보면 예. 이제 질소라든가 유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그 고기를 키우고 양식업인데 이거 어업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요즘에 농업하신다고 산고짝에다 아쿠아포닉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역동 같은 걸 밑에서 키우는데 근데 농작물에서 생기는 수익보다 역동 키워서 파는 수익이 훨씬 더 크대. 영역을 잡고 그러니까 뭐 지금 스마트 해갖고 하는 거는 가능한 것은 양식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 농업처럼 몇 시에 먹이고 몇 시에 먹어가지고 약품을 어떤 걸 넣고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다음에 고기 움직임 봐가지고 뭐또 보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다에 있는 자연산은 이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석 달 뒤에 얼마만큼 예상된다는 부분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가지고 뭐 밭대기 매매를 한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선순환조차도 그렇게 안 돼요. 갑자기 궁금한 거 되겠습니다. 연어 회익성 어종 예, 같은 예. 경우에 연어나 송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방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예, 예. 얘기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그 에어리어를 따로 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어나 참치 같은 경우 인간에 보면 참치 같은 경우 조금 잡히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게 방어 같으면 어린 방어가 잡히면 우리 중년 앞에도 가두리라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그 안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그런 것도 먹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때 다시 그물로 잡아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하거든요. 그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 마리 카운트하면 요 나중에 몇 마리 되면 사이즈 얼마 돼갖고 팔게 요거는 나옵니다. 이건 정치망의 경우에는 그런데 정치망 중에서도 가두리라고 이미 종자 어린 걸 넣어놓은 건 가능한데 그거 아니고 지금 전치성 어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저거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어떤 고기가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죠. 우리 2학년 때 배우는 게 그 중에 저 이제 요번에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따다 보니까 예. 어업과 관련된 자격증에 산지 경매사가 있던데 예, 이게 2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시험이 보는 게 아니고 산지 경매사가 시험 제대로 된 지가 한 1, 2년 최근에 됐거든요. 원래 그 경매사는 그 시험처가 되는 게 아니고 수협 경매사는 거기에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선출이라든지 추천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가 하겠다 하고 선정이 돼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 사람들 중에서도 수협 경매 하려고 돈을 떠보면 이제 경매인 자격을 하는데 돈이 뭐 하고 합니다. 그 다음 자기 빠져나올 때를 파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챙겼죠. 그 산지 경매사 중에서 수산 분야가 시험 필기시험 치도록 필기시험과 실기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 치는 자격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무자격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경매사 실기 시험은 각 지역마다 경매하는 그 방법이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달라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실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주문진에 확인해 보니까 주문진에서 하는 거는 종이 적게 숫자를 써서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한 그 칠판을 서울에 컴퓨터 써가지고 보여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일본에는 원래 이제 면접은 손으로 이걸 해갖고 수신호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지금 삼천포라든지 전남에 지금 합니다. 목포 같은 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수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수어라 그러면은 5,000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문전에서는 종이 써낸대요.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하는 수협 직원이 이렇게 펴보고 그걸 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 해가지고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 참 애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 애매할 지금의 그것이 이제 애매한 시험처럼 자격증은 최종할 수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과도기니까 과도기니까 이게 조만간 애매할 때 경매 자격이 있는 사람만 경매를 하게 난리가 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올해 없더라고. 그래서 경년에 한 번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인가 보다 생기거든요. 저 경련에 한 번씩이라고 하던데 지금 이유는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하고 다음에 또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으면 지원자가 많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중개사 같은 경우 밀어 터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쭉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숫자가 차면 또그 생계 보장을 위해 가지고 또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별로 지금 현재 시험 치고 응시하고 하는 이 부분이 아직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요즘 하니까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한 게 그렇게 송여파 말로는 빨간 모자 값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것 빨간 거 때문에 쓰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기본 네, 있습니다.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그런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경련이나 좀 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이가 아주 예민합니다. 다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 쪽의 입장은 수산 경매인이 배타적인 권한으로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서 이제 또 요즘에 보면은 축산물 경매는 전부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면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놓고 보여줍니다. 사진 촬영하고 영상하고 보여주고 실물이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지나가면서 하면 컴퓨터로 그냥 입찰 바로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면서 내가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 게 따라서 이 사람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분쟁의 요인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다음 이게 정상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양쪽으로 시험과 공정한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으로 바꾸자 하는 쪽. 요즘에 수협 직원들이 그 경매사 자격증을 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동명항에서는 수협 직원이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수협 직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따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나중에 퇴직 후에 그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만들 때 취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꼬치꼬치 캐보니까 이 시험을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 회계사 시험 치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험을 추가하거든요. 맞아요. 연수원에서. 예,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그 시험이 있더라고 보니까. 시험 있는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저희가 하지만 장인 교수로 하시려기도 하고 맡아서 좀 하시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데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들이 우리 중국을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좀 너무 부담을 드시지 마. 일단 지금 목표는 일단 저 산지 경매사 중에서 그 수산 분야를 일단은 그 시도는 우리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방어에다가 그 부분을 좀 넣어서 공부를 해보면 또 되니까 심지어 그걸 갖다가 부동산 중매인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합니다. 그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아, 그것도 그분들이 그냥 청와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산지 경매사도 서울선거 조정사도 되게 애매하게 강의하잖아.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이거 해도 되는 거지 강의를. 자격증 사람.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산지 경매사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밌네. 또 공부해야 돼. 네. 특별히 따져도 얘기는 정말 이게 박학과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너무 이게 재미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이 지금 수업할 게 없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각자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부분을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섰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서로 이제 의논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수업은 안 되면 나중에 저를 둘이서 여러분 읽어지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질문받아도 되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서로 이렇게 나누면 좋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업을 못했다는 그 부분은 그거는 뭐 별거 아니고 요것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한 사람이 하는 그 낚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것은 혼자 들고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사이즈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큐터요. 저거 그래도 한 15kg 18kg? 대학 15kg. 15kg 됐죠. 15kg 대학 문어. 대학 문어는 맛이 없겠다. 저 작은 게 더 맛있어. 오늘 기가잖아. 안 먹어봤어. 아니, 제일 맛이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사진 찍었는데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저거는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정도는 아니야, 저거 100% 하면 안 돼. 아니, 저거 100%. 오호 낚시. 이거는 이런 걸로 잡으면 아까처럼 그냥 지가리 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낚시로 있죠. 예, 이걸로 잡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봉으로 봐서는 이게 근데 사진에는 어떤 얘는 지가리라고 해놨는데 주갈인지 낚시인지 낚시입니다. 예, 애매해요. 저 낚시 저기 문어 낚시 나가면 전 낚시 씁니다. 그래 하는데 3개, 4개 정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공인선 저렇게 백호. 작은 배 들고 나가면 나비 저기 100g짜리니까 뭐 100호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문어를 잡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찌가리. 이게 이제 보통 실제로 연안 복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연안 복합할 때 보면은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 설명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끌낚시는 끌고 가는 겁니다. 낚시를 달아가지고 끌고 나가는데 특징은 보시면 나비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달렸죠. 더 많이 달렸죠. 더 많이 달리면 어느 줄이 무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까요? 많이 네, 많이 달리면 깊이 들어가죠. 그럼 이게 낚시는요 달아놓고 훅 들어간 거, 중간 들어간 거, 조금 들어간 거 따라서 저축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상층 다양하게 여러 층을 이렇게 수층을 이렇게 깊이를 달리하면서 쫙 끌고 다니면 그 거기에 어떤 층이 맞는 데서 잡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끌낚시인데 대신에 이 작은 배에다가 이렇게 펼치를 하니까 양쪽으로 날개 역할을 하는 지지대가 달려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었다 하면 이 줄을 당겨야 되잖아요. 당길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보조줄을 해서 당기도록 하는 거죠. 신문 보다가 비교. 근데 전체적으로는 남해안하고 서해가 기후가 많더라고요. 그럴 동해보다는. 수밖에. 여기는 먹고 살만한데 여기는 먹고 살기 쉽지 않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여라는 것도 성공할 확률이 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저 윤진이나 사천진처럼 그렇게 조금 기호해서 먹고 살만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조금 많아져야 그쪽으로 더 오고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존에 계신 분들과 오신 분들의 어떤 이 관계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인드로 바뀌어야 제가 됩니다. 얘기를 해봤거든요. 예. 며칠 전에 오빠 친구랑 그러니까 오빠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사천진 어촌계 개업이 한 4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안 안 받아주는 경험을 아예 거야. 안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이 사람들끼리 뭉쳐서 모든 일을 자기네끼리 다 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온 돌이 그렇게까지 돈을 된다는 낸다고. 거지. 그렇죠. 결국은 나는 도태된다 이거지. 개에서 받는 돈이 생각보다 꽤 예. 되니까 분들이 40가구에서 나눠야 되는 걸 80가구랑 나눠야 되는 거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얘네들 돈이 될 애들이 아닌데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권을 이렇게 챙겨야 그렇지. 이거지. 그게 복잡한 거죠. 그쪽이. 그래서 그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쪽에서 들어오신 분들, 여기 원래 계신 분들,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자꾸 많아지면서 사실은 못하고 이제 자식들도 물려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배를 그냥 놀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또 그분들은 내가 평생을 여기서 계금 만들면서 그걸 지금까지 지켰는데 나도 내 기여도가 있다는 부분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배도 안 타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어쩜 개운을 계속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분들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 못 나가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못 나가 자기 연금 같은 건데 어떻게 나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밖에 오는 말은 머리인데 눈깨지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어떤 개를 아예 통째로 먹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재편하는 게 아니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연금 같이 내가 평생 일고 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줘?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과연 10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 어촌에는 분산되거든요. 그러다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결을 이어서 들어와가지고 총무도 맡고 임원진도 돼가지고 그걸 원활하게 결을 이어서 해주면 조금 나을 텐데 자녀들이라고 마인드가 부모님과 똑같으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금 시간에 가면서 가장 좋게는 그 지금 어촌계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 중에 어떤 분들이 복귀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계신 분들을 설득해가지고 젊은 사람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우리 얼마 안 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나이스면 안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망합니다. 그러니 바꿉시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장 좋게는 현재 그 어촌계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자녀들 중에 몇 사람이 복귀를 해서 그 어촌계를 하면서 마음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하나씩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해서 그 중심에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지탱해 오던 그 어촌계의 기본적인 것 또는 기여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몽땅 외지 사람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우리 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절대로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계시면서 이 동네 생기를 알고 어른들이 관여가 되었던 분들의 사람들이 일단은 어촌계에 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지인들이 다시 2차로 들어가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새로운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젊은 배를 타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촌계나 마을 이런 쪽으로 수협 쪽으로 들어가서 안심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저께 이제 한 동생 아야진항 고성에서는 공연지 나무 큰항이거든요. 근데 아야진에서 연승협회 총무로 7개월을 한 동생이 있는데 형 이거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나 여기 아야진에서 힘들다 그만큼. 예. 그 얘기가 안 통한다. 어르신들이랑 대화가 너무 힘든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일단 좀 말을 하면 일단은 좀 불신, 혹시 뺏어먹을 거 아닌가 싶은데 내 집의 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의 애가 누구 집 애라 하면 믿어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에 출신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어촌계라든지 이쪽 수협에서 일단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 그 지역이 젊게 만들어야 살아남는 길이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전부 외국인들만 수십 남아서 일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동해안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 어촌계 신규로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가요? 어촌계를 신규로 만들려 하면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좀 있는 어촌계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 여러분들 한국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배 다시 왔다. 근데 내가 손 들어가지고 내려 주문진 여기니까 학교 뒤에니까 학교 어촌계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수협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렇게는 안 내주고 그 어떤 나름대로 어촌계 구성 요건들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현재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그 다음 세대 간에 이게 이어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시범 어촌계처럼 새로 신규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번에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금진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촌계 자체가 평균 연령이 80이 다 넘어가지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형님 나이대 분들이 가서 어촌계장을 하면서 하나씩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 방법 외에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거 새로 항을 하는 부분은 모았다 말해. 거의 그거는 하겠다는 거의 불가능. 그러면 새로 신생하고 기존하고 이 충돌 바다를 싸워야 되는 거지. 싸워야 되는데 그럼 얘를 새로 생기는데 배 빼가지고 반대가 그럼 배 못 되게 하고 뭐 그런 충돌을 하면 어떡하는 배될 데가 없어. 배짜리를 아예 안 들고 가거나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건 어촌계 말고 항 말고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신규로 늘려나가는 거 국가 계획으로 아예 자기가 잡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 부분인데 약간 좀 어촌계랑 살짝 다르면 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촌계장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산항 같은 경우라든가 뭐 고성에도 좀 젊은 이제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촌계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아니지 사천진 어촌계도 우리 사촌 오빠가 하는데 완전 꽉 막혔어. 고추장 완전 꽉 막혀가지고 우리 오빠가 뭐라고 얘기 형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죠. 옆에 있던 사람이 자꾸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말을 해도 안 돼요. 뭐 수업은 질문이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끝났잖아. 수업 끝났네? 수업 끝났고 자 다음부터 주말에 수업은 예 이걸로 마치고 나머지 것은 저 방송으로 우리가 10월 3일 날